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봄 성수기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 미뤄졌던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요. 올 3월부터 이 5월까지 전국에서 53,723가구가 일반 분양할 계획인데요. 이 중 특히 비중이 높은 수도권을 좀 들여다보죠. 일단은 서울에서 한 5,000가구가량 나오고요. 경기에서는 15,000가구쯤,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3,600가구 등 24,000가구가량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주택산업연구원이 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면요. 1월 대비 2월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요. 전국 기준으로 12.4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71.7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이 실거주 의무 그리고 또 전매 제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의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오랜만에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요.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토마토 라이브로 직접 접속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Y필드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그 분양 물건도 좀 이제 천천히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항상 물건을 고르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부동산 집통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4호선이 지나는 금정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다면 3본 IC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탄탄한 생활 인프라도 본연장의 자랑거리입니다. 각종 대형마트와 3본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대형 병원, 등촌동 주민센터, 후계 근린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밀집된 대단지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미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3본동인데요.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완성형 입지를 자랑합니다. 본연장의 가치를 더 높여줄 개발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 3본 1동 1, 2지구와 금정역 역세권 지구, 3본동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트리오가 형성돼 사업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GTX C노선이 신설되는 금정역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돼 서울 강남 권역 및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도 군포시 3본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그중에서도 이 군포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군포시 여기는 3본동의 아파트입니다. 금정역 뭐 많이들 아실 텐데 그 근처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아파트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3본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아파트를 왜 들고 나왔냐 좀 약간 의아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주택에 관한 노후계획도시 이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주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재건축이 좀 빨리 되겠죠. 이 3본을 본 물건지가 있는 3본을 포함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5개 구역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 이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 또 도로에 대한 또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차례차례 좀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주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주택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 용적률입니다. 몇 종 주거지역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또 얼마만큼 해줄 수가 있는지 또 그만큼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또 그만큼 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이 3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도 괜찮고 또 용적률 상향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현재 가격과 앞으로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 정도가 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이익이 따라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본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이 4호선 금정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철 여건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아파트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면적을 좀 보셔야 될 건데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49.67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15평 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분양 면적으로 하게 되면 약 한 21평에서 약 한 23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대지 지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48평방미터, 한 13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전용 면적과 비슷하게 대지 면적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규모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규모가 얼마만큼 대단지 규모에 따라서 용적률, 즉 스카이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개 동 184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용도 부분이죠.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는데 현재 이 용적률에 대한 용적률이 약 한 14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안산 본물건지가 있는 군포시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3종 같은 경우는 약 한 250%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현재 평균적으로 3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210% 정도의 용적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가 낮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 그만큼 많은 분양 호수가 좀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조합원들한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재건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 처분도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물건지는 1995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어떻게 보면 노후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좀 해놓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쪽보다는 실거주로 주변에 이제 학군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실거주로 좀 접근하셔서 실거주 하시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아파트를 좀 구입하지 않으시고 무주택자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금에 대한 그 융자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을 활용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좀 더 많은 이득을 좀 가져오지 않나 싶고요. 이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4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약 한 4억 7천에서 한 5억 7만 원, 5억 한 1천만 원에 거래된 그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4억 6,500만 원이면 상당히 좀 적정한 가격에 나온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짚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으면서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게 용적률 상향, 이게 군포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봐더라도 용적률에 대한 상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용적률을 좀 더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만 제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많은 어떤 용적률 상향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용적률에 대한 상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가 이제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따라붙느냐 이건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부 체납 비율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 유아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들과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이 본 물건지 주변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녹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녹지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의 환경도 상당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95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간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부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깨끗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 거실이 좀 약간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실도 상당히 좀 쾌적하고 또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어떤 쾌적감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방 같은 경우도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대지 지분입니다. 이 대지 지분이 약 한 48평방미터, 이 본 물건지 전용 면적과 거의 비슷하게 평수가 좀 대지 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1+ 그 이상의 어떤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3번 신도시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의 도구로에서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대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오랫동안 이쪽에 뭐 자리를 지켜온 곳이고, 그런데 내부는 또 리모델링 싹 해서 아주 깔끔하게 또 만들어 놨다라는 점 사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쪽 입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더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일기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도로와 교통이 잘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면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수가 좀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 재건축, 노후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의 좀 단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일단은 1호선 금정역,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금정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정역 같은 경우는 GTX 또 C 라인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GTX를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GTX A 라인, 또 B 라인, 또 C 라인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GTX A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GTX B 같은 경우도 GTX C 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C 라인이 결쳐지게 되면 또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 또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 또 월세가의 상승, 거기에 따른 어떤 매매가의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노후 계획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그 뭉치는 어떤 그 조합원들의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물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 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또 작은 가구 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또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는 벌써 1,8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단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 또 기부 체납에 따른 어떤 도로에 대한 여건의 어떤 쾌적성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이 3번 IC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과 또 경기도권을 이어주는 이 순환도로인데요. 이 순환도로, 이 3번 IC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3번 IC에서는 뭐 차량으로 약 한 3분 정도, 뭐 금정역에서 뭐 이어진다고 한다면 차량으로 약 한 뭐 2, 3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또 금정역하고는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멀지 않나 싶지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많이 좀 다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세 수요, 또 월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포역 쪽 주변 지역이 이 IT 단지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안양 IT 단지뿐만 아니라 군포 쪽, 또 명학 산업 단지하고 또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 수요층들은 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명학 쪽 주변 지역의 산업 단지라든가 이 군포 쪽 산업 단지가 환경 개선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고 1기 신도시에 맞물려서 산업 단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산업 단지 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차근차근 현재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굴뚝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은 IT 단지, 즉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 IT 단지로 좀 꾸며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기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이죠. 이 또 하나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월세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변 지역을 크게 좀 그 직장인 수요층을 크게 좀 풍부하게 좀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좀 용이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뭐냐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기존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상업시설 또 그 학원과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제 학교들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고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거주로 잡아서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마음에 품고 좀 살아가신다면 상당히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관먼초라든가 공란초, 이 삼봉고, 공란중학교가 반경 약 한 300m 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등하굣길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위쪽에 또 선계열대학교가 또 위치했습니다. 이게 대학가의 수요층과 어떻게 보면 맞물리기 때문에 주변 시설은 상당히 좀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 C 라인입니다. 뭐 현재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전 정부가 했던 부분은 그대로 다 승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바꿔서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GTX A 라인과 이 C 라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GTX A 라인이 먼저 예타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GTX B 라인이 예타를 진행한 게 아니라 이 C 라인이 먼저 진행하고 나서 이제 B 라인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GTX A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좀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서역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한 4, 5년 정도 2024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TX C 라인도 2028년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좀 착착 진행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에 대한 어떤 공들이는 것이 남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TX C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금정역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이 돼서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GTX C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정역이라는 것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라인이 지나가지만 이 GTX C 라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부권의 일대를 충분히 좀 교통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것이다. 또 여기 이제 이 C 라인이 만들어지면 주변 어떤 복합시설 단지라든가 또 문화시설 단지들이 같이 어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 관광 시설이 접해지게 되면 어떤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상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좀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인덕원과 동탄을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입니다. 인덕원과 동탄선도 이 간접적인 효과로 금정역에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2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그 1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내용이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안에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적률에 대한 상향 부분이에요. 얼마만큼 더 상향을 해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부 체납을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기부 체납에 따른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뭐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중간중간에 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지원해주겠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화두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택지 조성 단계라든가 이 특례 및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특례 및 지원을 보게 되면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겠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절차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이 1기 신도시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기 신도시가 좀 순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비분, 지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빨리 좀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현재 주춤거리지 있지만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세금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이 세금 지원을 특별법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재건축의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약 한 4억 6,5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이 주변 지역의 그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하게 되면 약 한 5억 1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2, 3천만 원 빠질 수가 있고 1천만 원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층수도 상당히 좀 좋고요. 또 물건지 가격이 4억 6,500만 원에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세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약 한 2억 700만 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실수요금 약간 2억 5,800이 가능하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월 약 38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도 용이하지만 실거주로 활용하시고 또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금융에 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매매 금액의 약 한 80% 정도가 대출로 나옵니다. 대출에 대한 저리 이자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평택 시흥고속도로 송산 마도IC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화성시는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2022년 화성시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 명이 증가하며 성남시를 제치고 경기도 인구수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본토지 주변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곡산업단지, 장외산업단지, 화남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와 공단들이 위치해 있어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토지를 빛나게 해줄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으로 6도심, 9지역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조정해 직주 기반과 함께 복합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24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북선전철 향남역으로 장항선과 신안산선을 연결,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성 향남과 평택을 잇는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완료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대형 교통개발 호재와 넘치는 배우 수요로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번엔 화성으로 왔습니다. 토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서신면 광평리의 토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시죠. 네, 본 물건은 평택 서신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성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성 쪽에 있는 토지는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방송 앞에서 좀 보셨다시피 이쪽 주변 지역은 많은 도로 교통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한과도 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류단지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이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좀 지방에 대한 어떤 냄새가 좀 풍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도로에 좀 접해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어서 1층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약 한 312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물 한 2개 정도 올라가서 1층 같은 경우는 뭐 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 수가 있고 원룸 형태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300여 평 정도의 부지면은 공장 정도 창고 용도로도 충분히 좀 가용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어떤 근접성이 상당히 좀 강한 토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송산 마도 IC하고 차량으로 약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절약 비용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약 한 1031평방미터, 약 한 312평 정도 나오는 토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용도와 이런 지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으면서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답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7억 정도를 312평 정도로 좀 보게 되면 평당가로 약 한 220만 원 정도 나오는 적정한 가격에 나온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은 어떨까요? 예, 토지를 보시게 되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서져 있죠. 여기에 이제 CU 편의점하고 음식점, 이렇게 마트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위층 같은 경우는 원룸 형태로 좀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1,050만 원 정도 월세를 좀 받고 있는데 월세가 그 공실이 안 생길 정도로 수요층은 상당히 좀 두텁다라고 건물주께서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토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소류 2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차선을 다 가지고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도로에 또 삼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고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접성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형태 상태는 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을 당장 짓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토지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좀 답에 위치해 있고 제한구역에 일단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 자체가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화성시에서 제한구역으로 일단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약간 2, 3년 후에 풀리면 뭐 매매를 하시든 안 그러면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시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도로 삼면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보이는 면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넓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로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1층 상가를 꾸며놔도 나쁘지 않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그 건물과 함께 도로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사진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알아볼게요.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이 송산 마도 IC하고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밑에 항이 있고 위에 또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대단지의 지역과 직결로 연결되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토지는 좀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의 가격 대비해서 이런 물건이 좀 쉽게 나올 수 없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 뭐랄까요,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어떤 환경 시설을 보게 되면 이 테마파크라든가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월세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직장인 수요층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전곡 해양 산업단지 또 일반 산업단지하고 상당히 좀 인접해 있습니다. 또 이제 화남 산업단지라든가 장애 산업단지하고도 가까이 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월세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본 토지가 있는 바로 옆 건물의 위층 같은 경우가 월세로 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의 뭐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가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제 테마파크하고 국제 테마파크하고 물류산업단지, 또 하나의 산업단지가 크게 또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다면 이 도로의 접근성을 어디서 갖고 가냐에 따라서 집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을 이게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가격이 편성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뭐 디즈니랜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몇 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을 만큼 넓은 지역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린시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서해선 이 송산역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 주변 지역의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 역사 부분인데, 이 서해선이 이제 2024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역 쪽 주변 지역에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도심이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토지가 약 한 312평이고요. 예상 매매가는 약 한 7억이기 때문에 고평당가로 얘기하게 되면 약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5천 정도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대출 규제가 좀 안정적으로 좀 현재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대출에 대한 어떤 금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본 토지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꼭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이 정도면은 내가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내가 좀 묵혀놨다가 많은 어떤 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이런 토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안성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역꾸역 투자금을 모아서 진행해서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갖기보다는 여윳돈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이동의 상가 어떤 곳인지요?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5호선 이 아차산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2호선과 7호선 구인역에서 인접해 있는 물건이고요. 또 어린이대공원과도 인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선을 잘 가지고 있고 또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층 상가 물건인데 이 프랜차이즈점으로 입점이 좀 확정이 돼서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자당 연장이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가치고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1층 상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어떻게 잘 가지고 있느냐, 또 주변에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용이하느냐, 또 편리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은 이제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이 다 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도로에 상당히 좀 인접해 있고 길고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면적은 약 한 240평방미터, 즉 총 4개 호실을 하나로 통을 터서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유명 프랜차이즈점으로 입점이 확정되어져 있고 계약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월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차량을 끌고 와서 또 커피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차량 주차가 투웨이로 지하 주차장이 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에 또 상가를 운영하는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월세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좀 상당히 좀 상가를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달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 그 상가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또 프랜차이즈가 입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앞서 이제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군자역이라든가 아차산역, 또 어린이대공원역과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배우 수요 또한 탄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가를 갖기 위해서는 몇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배우 수요가 위치해 있느냐. 두 번째는 상가를 찾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동선 자체를 잘 갖고 있느냐, 또 접근성이 용이하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공연장 등 상가가 상당히 좀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어린이대공원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도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죠. 건대라든가 또 세종대라든가 이런 어떤 대학가 수요층도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풍부한 배우 수요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또 이제 학교라든가 학군을 보시게 되면 세종대, 건대를 비롯해서 많은 동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동국대 부서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군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상당히 좀 안정감을 좀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였었고요. 또 현재 전세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물건지 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수요자층도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상가의 어떤 월세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좀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구이동입니다. 이 광진구 구이동이기 때문에 도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현재 지금 한창 구역별로 지금 현재 정비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도로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좀 뛰어난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서울 터미널 이 복합 개발 사업이 이제 착공이 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또 이제 좀 자초가 됐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2024년도면 착공 예정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 예정에 따른 주변의 어떤 환경 개선 시설도 충분히 좀 그 호재거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의료 복합 단지가 이제 1단지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2단지도 차근차근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들을 계속적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2호선이 이 지하화가 현재 좀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라인 자체가 위로 좀 지나가기 때문에 좀 단절되는 느낌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군데거든요. 이것이 지하화가 된다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알아볼까요? 네,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투썸 플레이스로 이 임차가 좀 맞춰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매매가가 약 한 43억. 현재 예상 임대가로 적혀져 있는데 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좀 더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7억 정도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네, 마포구 연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세요. 네, 본 물건은 2호선과 공안철도인 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대 입구하게 되면 뭐 대학가 수요층 또 관광객들로 상당히 좀 붐비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24.59평방미터
평방미터, 계획 면적은 29.43평방미터의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충수는 약 한 4층에 위치했습니다. 또 테라스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3m의 광폭 테라스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임차인들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준공이 다 됐죠.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다세대 물건인데요. 이쪽 주변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또 외국인 학생들로 상당히 좀 많이 붐비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세를 한꺼번에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목돈을 좀 한꺼번에 갖고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 2개의 주방과 이 화장실로 꾸며져 있는데, 이 테라스 구조로 갖고 있는 것은 원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테라스 구조가 없는 것은 투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물건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의 상권, 또 망원역 쪽 주변 지역의 상권, 또 합정역 쪽 주변 지역의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본 물건지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수요층들도 많이 현재 좀 다녀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사통팔달의 교통을 좀 자랑합니다. 보시게 되면 내부순환선 연희 IC하고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와 성산대교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주변 지역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남동 상권, 그다음에 신촌 상권, 홍대 상권들이 또 망원 쪽 주변 지역 망원 상권들이 한 군데에 어울려져 있는 곳 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전세를 받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호재는 한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대장 홍대선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이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년이면 착공 예정에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원정에서 이어지는 원정 홍대 선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장 쪽 주변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대장 홍대선이 2023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제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과거에 연남동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호재도 없었고 또 건물을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안 들어온 것 중에 한 군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연남동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좀 저렴하게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약 한 3억 7천에서 한 3억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미만으로 좀 잡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대출이 약 한 2억 한 3천 초반대에 좀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 정도로 테라스가 있는 다세대 물건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연남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증도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